박미정 씨는 59이었습니다. 알람은 늘 필요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으니까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든 몸은 자동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천장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천장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고 미정 씨는 그 금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위층에서 누수가 있던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동작도 소리 없이 해야 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도현 씨는 은퇴한 중소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무난한 가장이었지만 집안일과 부모 봉양은 늘 미정 씨의 몫이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여자는 미정 씨가 알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입꼬리는 자꾸만 아래로 처졌습니다. 웃으려고 해도 얼굴 근육이 굳어서 제대로 웃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좁았습니다. 벽에는 아들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미정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웃음이었는지 이제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김치통, 반찬통, 남편이 좋아하는 맥주 캔. 미정 씨는 시어머니 한말순 여사를 위한 미음 재료를 꺼냈습니다. 말순 여사는 올해 84, 몇 달 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신 말짱해 보이는데요.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미정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신문을 읽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그렇다잖아. 당신이 더 신경 써야지. 그날 이후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미정 씨의 역할은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정 씨는 냄비에 불을 올리고 쌀이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29에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미정 씨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 미음이 끓는 동안 미정 씨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말순 여사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작아진 어깨, 가늘어진 숨소리. 한때는 무서웠던 시어머니도 이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갑자기 말순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미정 씨는 놀라 문가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야? 아무 날도 아닙니다, 어머님. 그래. 그럼 됐어. 짧은 대화였지만 미정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중 따뜻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지시와 확인, 불평과 침묵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미음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정 씨는 그 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한 김처럼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언제였을까?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곧 남편이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습관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30년 동안 거의 매일 만든 메뉴였습니다. 밥 먹어. 7시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미정 씨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식사를 했고 남편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거야. 현관문을 나서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정 씨는 대답했지만 남편은 이미 문을 닫고 나간 뒤였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미정 씨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미정 씨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미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남겼습니다. 아버지 위독하십니다. 병원 갑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는 이미 오빠와 올케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심장마비래 갑자기 쓰러지셨대. 미정 씨는 중환자실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전화드렸을 때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어머니랑 산책 자주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은퇴 후에는 조용히 사셨으니까요. 미정 씨는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습니다. 남편은 첫날만 잠깐 들렀다가 바쁘다며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장례 내내 말이 없으셨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계시기만 했습니다. 밥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미정 씨가 어머니 드셔야죠라고 말해도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빠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어머니가 편찮으셔 병원에 계신데 오늘 면회 올 수 있어. 미정 씨는 또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미정아, 어머니가 미정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할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의사는 시민성 쇼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장례식은 더 허망했습니다. 2달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미정 씨는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친정집을 정리하는 날, 오빠가 미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형편이 어려워서 유산을 나눠주기가 힘들 것 같아. 사업빚도 있고 집도 담보대출이 많이 남아 있어서.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저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정 씨는 지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장례 끝났어? 네. 유산은 좀 받았어? 그 질문에 미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편 어려운 오빠가 있어서요. 집도 빚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그럼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야? 죄송해요. 죄송하긴 당신 부모님한테 얼마나 돈 썼는데.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시댁일로 바빠서 친정에 자주 가지도 못했었습니다. 명절 때 용돈 조금 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친정 부모님이 미정 씨 걱정하시며 가끔 반찬을 갖다 주시곤 했습니다. 쓸데없이 착한 척하지 마. 그게 다 당신 인생 망치는 거야. 남편은 차가운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전화라도 더 자주 드릴 걸, 맛있는 것 더 해드릴 걸, 여행이라도 모시고 갈 걸.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던 걸 미정 씨가 모른 척했던 걸까? 결혼 초에는 다정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남편은 미정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 씨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남편 기분을 건드릴까봐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정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회사 후배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 동호회 모임이야. 미정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퇴했어도 인간관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그러다 거의 매일.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10시, 11시, 심지어 자정이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간섭하지 마. 친구들 만나는 것도 죄야.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미정 씨는 빨래를 하다가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 남편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미정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실 약이 떨어져서 미정 씨는 동네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저 멀리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정 씨는 반가워서 손을 들려다 멈췄습니다. 남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집에서는 본 적 없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미정 씨는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미정 씨가 타본 적 없는 조수석에 그 여자가 앉았습니다. 차가 떠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미정 씨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기둥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 씨는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차를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약은 샀어?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미정 씨는 약봉지를 들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통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6시쯤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미정 씨가 말하자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응, 약속이 취소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2시간 전만 해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미정 씨는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남편이 불편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반찬 더 드릴까요? 됐어. 그날 밤 미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금방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태평했습니다. 미정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확인해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 함께 산 사람은 거짓말의 냄새를 먼저 맡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정 씨는 남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가리는 것,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것, 샤워 시간이 길어진 것.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미정 씨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핸드폰을 짚고 있었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미정 씨는 핸드폰을 도로 놓았습니다.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는 친구 윤경을 만났습니다. 윤경은 미정 씨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커피를 마시는데 윤경이 물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미정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미정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윤경은 미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확실해? 봤어. 마트에서.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윤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거야? 미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증거를 찾아서 따져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어느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을까? 아니, 애초에 사랑받은 적이 있기는 했을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었을까? 그렇다면 지난 30년은 뭐였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또 외출한 모양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집안을 채웠습니다. 6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는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생일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축하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고 아들 부부는 바쁘다며 저녁 식사 한 번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생일 전날 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미역국 끓여서 갖다 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끓일게. 아니에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침 일찍 갈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미정 씨는 조금 이상했지만 고맙다고 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미정 씨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이지 않는 생일이었습니다. 어쩐지 허전했습니다. 30년 넘게 스스로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미역국이 든 용기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미정 씨는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세요? 응, 일찍 나가셨어. 식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온 미역국은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며느리 생일이야? 말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래, 몇 살이야? 예순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정 씨는 미역국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60살.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아버지가 곧 오실 거예요. 그래.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생일을 기억하고 일찍 들어온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왔어. 남편은 짧게 인사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국을 덜어드렸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남편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신문을 봤을 텐데 오늘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남편이 처음으로 미정 씨를 불렀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늘 여보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이거. 남편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미정 씨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깔끔하게 작성된 협의 이혼 신청서. 남편의 이름 옆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면 알잖아, 이혼하자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남편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 당신도 지쳤잖아. 남편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괜찮은 게 아니야. 당신이 너무 지쳐 보여. 나도 지쳤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됐어, 말 길게 하지 말고 그냥 도장 찍어. 미정 씨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여자 있죠? 미정 씨는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저한테는 중요해요. 알고 싶으면 말해주지. 있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는 거야. 30년이면 충분하잖아.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다 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갈게요. 며느리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며느리가 나가고 미정 씨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누자. 변호사 통해서 정리할 거야. 어머니는 내가 모실게. 남편은 이미 다 계획한 듯 했습니다. 제 의견은 안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해? 어차피 결정된 거잖아. 그날 저녁 남편의 외도 상대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트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여사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시더니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가 아직 집에 있는데. 하지만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류를 꼭 쥐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60번째 생일. 생일 선물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정 씨는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물었습니다. 언제 찍을 거야? 하지만 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말순 여사가 미정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이리 와봐. 미정 씨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방 한쪽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돼 보였습니다. 이거 들고 나가. 말순 여사는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거야 버려. 미정 씨는 상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게 뭔데요?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필요 없어.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해. 미정 씨는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어머님이 버리래요. 그래, 버려.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 씨는 상자를 차에 실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사람 없는 조용한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제일 위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이 집에 시집 온 해였습니다. 수첩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며느리 미정이가 왔다. 조용하고 부지런한 아이다. 잘 가르쳐야겠다. 미정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새로웠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나왔습니다. 미정 씨 명의였습니다. 언제 만든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10년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이게 뭐지? 미정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왜 이 통장에 돈을 넣은 걸까요? 입금자 명의를 보니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10년 동안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상자 밑에는 등기 서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2층짜리 건물. 그런데 명의가 미정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미정 씨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등기일자는 5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부동산이 명에 이전된 걸까요? 서류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그리고 손글씨 편지가 나왔습니다. 봉투에 며느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며느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상자를 준 거겠구나. 내가 아니면 이 집은 오래전에 무너졌을 거다. 내 아들은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미의 마음으로 모른 척했지. 미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너는 30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이 집을 지켰어. 내가 아플 때도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너는 늘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켰지. 미안했다, 고마웠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구나. 통장과 건물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내 아들이 언젠가 너를 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몰래 준비했지. 용서해다오. 내가 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구나. 이제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 집에 매이지 마라. 내 인생을 살아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라.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항상 고마웠다.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기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정 씨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운했던 기억들,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플 때 미정 씨가 밤새 간호했던 일, 그때 시어머니가 미정 씨 손을 꼭 잡았던 일, 고맙다고 작게 말했던 일. 미정 씨는 그때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늘 고마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통장, 등기 서류, 편지 모두 소중하게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미정 씨의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진짜 자신의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언제 와? 저녁 안 해? 미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미정 씨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자를 들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집이 아닌 곳이면 됐습니다.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 씨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날 밤 친구 윤경의 집에서 잤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언제든 환영이야. 윤경은 미정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경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윤경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그 집엔 안 돌아갈 것 같아. 미정 씨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런 남편한테 평생 매달려 살 필요 없어.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이 주신 건물이 있어. 그걸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미정 씨는 상자 속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날 오후 둘이서 함께 그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상가 지역이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 1층은 비어 있었고 2층은 작은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윤경이 건물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층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정 씨도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됐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위치도 괜찮았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해볼까?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너 요리 잘하잖아. 식당이나 반찬 가게는 어때? 윤경의 제안에 미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밥을 했습니다. 요리는 자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윤경이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도와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 딱 좋겠다. 원룸이었지만 미정 씨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그리고 나무 상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남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 채워나갈 것들이 더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게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1층 건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간단한 수리를 했습니다. 윤경이 도와주었고 윤경의 남편도 주말에 와서 페인트 칠을 해주었습니다. 새 출발 응원합니다. 윤경의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인의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걸린 가게였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미정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찌개. 30년간 갈고 닦은 솜씨였습니다. 이모, 이 김치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씨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요리를 칭찬해 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여기 반찬 진짜 맛있대요. 집에서 만든 것 같아요. 정성이 느껴져요. 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정 씨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위해, 자신의 손님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이든 할머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멀리 있어서 반찬 해먹기가 힘들어요. 여기 반찬 먹으니까 딸 생각나네요. 할머니는 미정 씨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찾아주셔서요. 미정 씨는 할머니에게 반찬을 더 담아드렸습니다. 서비스예요.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가게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 씨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을 가득 차려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밤에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리모컨을 마음대로 돌렸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정아, 잘하고 있어. 미정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60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정 씨는 이제가 딱 맞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지 않은 깨끗한 천장이었습니다. 새 출발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박미정 씨 맞으시죠? 한말순 환자분이 미정 씨를 찾고 계십니다. 미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이요? 무슨 일이세요? 어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계속 며느리를 찾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미정 씨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을 나온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종종 했습니다.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놓고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미정 씨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말순 여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정아, 왔구나. 어디 편찮으세요? 미정 씨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말순 여사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래. 간호사가 나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네. 내가 너한테 미안해.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구나.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나도 알아. 우리 아들이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내가 모른 척했지. 어미 욕심에. 말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자 받았어? 말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 적지? 아니에요, 충분해요. 덕분에 새 출발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이제 내 인생 살아라. 말순 여사는 미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무 착해서 손해만 봤지.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어머님도 편찮으시니까 제가 돌봐드릴게요.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야. 나는 아들이 돌보면 돼. 하지만 됐어. 너한테 더 이상 짐 지우고 싶지 않아. 가게는 잘 되니? 말순 여사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네, 손님들이 좋아해주세요. 맛있대요. 미정 씨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내 솜씨면 당연하지. 너 요리 참 잘했어. 내가 늘 자랑스러웠어.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늘 지적과 불평만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말 한 번 제대로 못했구나. 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다 알고 있었어요. 미정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효부야, 진짜 효부. 우리 집안 은인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잠시 후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정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왔어? 어머님이 부르셔서요. 미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불편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현아. 말순 여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어머니.
미정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어머니 그건. 하라니까.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정 씨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순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둘 다 이제 각자 길 가거라. 서로 붙잡지 말고. 저녁 무렵 미정 씨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서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자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 씨는 일주일에 2~3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미정 씨를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환자분이 위독하세요. 미정 씨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 씨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가족이신가요? 네. 들어가 보세요. 마지막 인사하세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말순 여사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미정 씨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미정이에요. 말순 여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정 씨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잘 살아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B- 하는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정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던 30년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님. 미정 씨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미정 씨는 상주는 아니었지만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며느리 아니세요? 예전에 며느리였어요. 미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 씨의 원룸이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잘 살아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과 같았습니다. 미정 씨는 처음으로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것을 다 했고 받을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버려진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게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살 박미정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미정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0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작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정인의 반찬이라는 간판 아래 박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여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건물과 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는 허락이었고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 선물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점점 번창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정 씨 자신이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제는 무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거울을 볼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낯선 사람이 보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보입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미정 씨처럼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오래 참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미정 씨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늦은 때란 없다는 것. 60이든 70이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처럼 미정 씨는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보내세요.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미정 씨처럼요. 감사합니다.